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부 당정 모두가 오늘 뭐 당정대 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자, 추석 관련 대책을 긴급히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어요. 추석 되면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체불 요거 단속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요 체불 업주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강구하라 이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정대 회의의 핵심 내용은요. 우선 항상 추석 되면 또 빠지는 게 뭐죠? 빠지지 않는 게 물가. 그래서 이 물가를 뭐라고 그럴까요?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여론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승부수를 띄었어요. 하나는 이제 추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가 단속,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책, 그 다음에는 국정, 지금 4개 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인구 문제. 그래서 4+1 개혁 방안에 관해서 이번 주 안으로 빠르면, 지금 이제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 이러한 청사진을 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반전, 여론과 관련해서 특히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잖아요. 선관위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면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거리 투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을 때 선관위가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감사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야.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그래서 감사원이든 국정원이든 간에 우리는 일체 어떤 형태의 감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잖아요.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요. 지금 이제 이 선관위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하려는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더니 지금 선관위가 정면으로 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우연 법안이야. 우리는 이거 수용할 수 없어. 그래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지 이게 민노총 선관위가 아닌지 참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래서 요 선관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원은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놨어요. 감사원이 요 지금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놨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헌재도 똑바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대란설이 지금 대대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제 10월 위기설이 그동안에 나온 바 있어요. 자, 10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10월 위기설입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헌재 재판관 교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안 해주면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10월 위기설, 헌재 불능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아예 10월 대란설. 그래서 이 대란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 리스크 최고 큰 인간들이 3명이잖아요. 이재명, 조국, 문재인. 요것들 싹 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누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그래서 신임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무거운 짐. 요거를 화끈하게 좀 행사하라 이거죠. 우리 여론이. 그래서 10월 대란설의 법조계를 중심으로 언론계에서도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홍준표가 오래간만에 옳은 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많네요. 바로 이제 SNS 글인데 이 김규리가 이 오염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요게 또 비례대표로 또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들고 있어요. 과연 이재명과 김규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규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여성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김규리 같은 인간을 갖다가 배지까지 달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을 지난 1년간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 사과 똑바로 해. 그랬는데 정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4, 5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벌써부터 사과라는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이런 그야말로
이거는요, 철면피도 아니고 참, 이 선동정치에 매몰된 현재빈이다. 이거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우리 피플스 파워인가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야말로 이 투표의 무서움을 통해서 민주당을 싹 다 가르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 대통령의 승부수, 우선 이제 4대 개혁 플러스 인구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그동안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지,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물가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승부수는 체불임금 업주, 그러니까 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 똑같이 법의잣대를 균형 있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만 잡는 게 아니고 이 사업주도 체불하는 거 이거 용납치 않겠다. 이게 철저히 파헤쳐라. 그리고 임금 체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하라.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대통령의 특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 이제 승부수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소상공인, 그렇죠? 중소기업인. 여기 이제 자금 문제가 추석 때가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돈을 얼마나 푸느냐? 무려 40조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한 4가지 정도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자, 그래서 이 추석 밥상머리의 여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밥상머리에 과연 어떤 여론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정권은요, 국민의 지지 기반을 갖다가 넓힐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반적인 정책을 갖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여기 이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요 경제가 지금 선순환으로 가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돈 맥스를 뚫어주겠다는 겁니다. 40조의 추석 자금을 풀어서. 자, 그래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조금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상승 모멘텀. 왜냐면 이제 추석이 아직도 지금 한 3주, 3, 4주. 왜냐면 9월 15일주, 9월 셋째 주부터 추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기, 이 정책적인 무기를 여당이니까 갖고 있잖아요. 요거를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윤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당의 이런 승부수가 이제 먹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먹히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치, 정책 방향, 정책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40조가 넘는 이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사과라든가 배,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 역대 최저금인 17만 톤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대적으로. 예. 그리고요, 이번 이제 국군이라는 행사는 임시 휴일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사기도 진작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도 진작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따르는 부담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이제 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금년도 쌀 민간 재고가 한 5만 톤, 민간 재고 중에 5만 톤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쌀값 안정을 이룬다. 그래서 쌀값 안정 대책은 별도로 9월 중순 이전에,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8월 중으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긴급히 특명을 내린 사항은 임금 체벌 사업자는 엄벌하라. 아주 셉니다. 임금을 체벌한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 체불 해소 방안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나섰느냐? 이제 추석도 추석이지만은요, 지금 임금 체불 상황을 봤더니 금년 상반기에 벌써 1조 436억 원에 달해서 반기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고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무려 27%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이런 각별한 지시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을 투입해서 5천여 개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 체불청산에 총력을 걸겠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사법치가 공정히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약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재개정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20% 후반대에 지금 머무르 있는데 요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당한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말이죠, 3.5%로 동결시켰어요.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수 진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국내 내치적인 측면에서의 승부수고,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 방한 문제를 매듭 지을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9월 6, 7일 중에 기시다 방한 일정을 지금 이제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이재명이, 조국, 문재인이 요거 싹 다 구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속을 통해서 야권을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필요성들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옳은 얘기죠. 이 바로 요런 이재명과 조국과 문재인 하나를 제대로 구속하지 못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원석이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9월 이제 13일이 되면 퇴임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우정 신임 총장이 부임을 하게 되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요 세 명을 싹 구독시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10월 대란설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왜? 지금 말이죠, 이원석이가 제대로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해서 이재명이, 조국, 전부 다 문재인이. 예.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막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막힌다고 해서 청구해야 할 영장을 청구하네? 그러면 이건 뭐 직무유기죠. 자, 그래서 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강백신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바로 정자정 호텔 사건. 이 강백신이가 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자동 호텔 사건이 가장 유력한 이 이 수사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지금 전주지검에서의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이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임종석이를 이미 한번 불렀잖아요. 지금 이제 부르겠다고 통보한 인간이 누굽니까? 요게 이제 조국이가 되겠어요. 그 조국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과 임종석 위에 있는 인간들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과,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숙이, 그리고 문다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 세 명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건 가지고 전주지검에서 수사가 딱 만료가 되면 이재명과 그 다음에 김정숙이, 그 다음에 문다혜까지 싹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원석이가 이거 대학 다녔더니 좌파에 속하고 진보파에 속해 왔는데, 이게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현 이 보수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해 먹은 거예요. 아니 뭐 한동훈이하고 이제 그게 운이죠. 아니 룸메이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수원 할 때. 그러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러면 왔으면 이거 제대로 칼을 빼서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뭐 이재명이는 자기가 싫어하지만 문재인이는 아까 진보 좌파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원석이가 상당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우정 총장 체제로 바뀌면 전주지검에서 칼을 빼야 된다는 이런 여론, 그리고 뺄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국은 뭐냐? 이건 이제 법정 구속으로 가는 것이죠. 법정 구속. 왜냐하면 조국은 지금 이제 울산시장 사건도 임종석, 조국 이게 걸려 있고, 이것도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때는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임종석, 조국, 이 백원욱인가요? 요 인간들은 기소 조치를 못했어요. 그러나 충분히 의혹이 넘친다. 요렇게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로 조국도 새로운 울산시장 사건 범죄 행위가 지금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여러 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과 관련된 사건에도 조국과 임종석이가 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조국을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당장 뭐라 그럴까요? 바로바로 이 조국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왜? 대법원 지금 2년짜리 2심에서까지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건 바로 구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이 문다의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조국이 가장 임박해 있고 10월이면 벌써 조국한테 지금 대법원에 넘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뭐 벌써 반년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충분하게 조국을 법정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재명과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의 구속 사태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게 검찰 압박, 법조계, 언론계에서 지금 급히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대란설, 10월 대란설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 관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보안,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국정원 감사, 보안 감사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자녀들 특기 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십 명이 연루가 되어 있고, 특히 고위직들은 전부,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빼놓고,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데 선관위원장을 빼놓고 장관급인 사무총장, 사무처장, 요런 고위급들이 전부 아들, 딸들을 갖다가 특혜 채용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또 그 특혜 채용만 했느냐? 고속 승진을 시키는 데까지 개입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부정특혜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부정투표 의혹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정희가 선관위원장 할 때 속구리 투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생겼느냐? 그야말로 치유의 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기관도 헌법기관이라는 핑계 하나로 어느 기관도 감사, 감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의 맹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선관위는 독립한 헌법기관인데, 왜 독립한 헌법기관을 대통령 직속기관이 그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느냐? 이거는 우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요, 이미 법사위에까지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요, 자기네가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직접 신분 보장을 받는 선관위원들의 직무가 감찰 대상이 돼, 이거는 헌법 정신도 맞지 않다. 이런 기조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에도 항상 이런 논란이 있을 때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선관위의 직무감찰, 요거는 우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높여 한마디로 참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아무도 감사도 감찰도 안 하니까 국민의 신뢰를 다 아예 그냥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대선 때 속구 투표,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요거 감사도 거부했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이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면서 헌재다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이러한 그 선관위의 이 반발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요거 반드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선관위는 민주당이 끼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기록으로라도 요거를 지금 개정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홍준표 오래간만에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네요. 바로 뭐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이 사과하라. 자, 왜 그러냐?
지난 1년간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5만 건, 49,600여 건을 조사했는데 검사해봤더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야당을 겨냥해서. 뭐라고?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서 나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 선동 1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오염수가 5년, 10년 후 온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김민석을 비롯한 민주당의 이제 이 반론 제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러느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려면 4, 5년이 걸린다는 거죠. 4, 5년에서 한 10년. 그러면 특히 김민석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아직 시간이 안 왔는데 왜 오염수가 오염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벌써부터 단정하느냐? 이렇게 김민석이가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홍 시장이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서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도대체 무엇을 노리겠다는 건가?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권을 겨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김규리를 직격하고 있어요. 예, 김규리. 자, 그래서 소고기 파동,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 사드, 요때도 무차별 공세를 이어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는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요게 김규리가 되는 겁니다. 사드 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가고 심지어 성주 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표창현인가요? 예, 저 민당 국회의원 출신. 그리고 이게 손혜원이 이런 인간들을 지금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규리는 말이죠. 심지어 제가 요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준비해 놨는데 자, 요걸 보십시오. 이게 왼쪽인가요? 예, 왼쪽 사진이 김규리가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에 가서 받아갖고 요거를 병에 담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주한 일본 대사관에다까지 전달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한 게 이 김규리 같은 인간이에요. 이 오른쪽 이제 요거 뭐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는 요 인간들. 야, 요거 반드시 그야말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는 하나의 이제 중대한 모멘텀을 이제 우리가 현 여권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